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전쟁은 사실 1950년대 하늘 위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군이 공대공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을 때 조종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총이 더 정확하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전투기의 개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눈으로 조준하던 시대는 끝났고 보이지 않는 기술이 승패를 결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당신은 같은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도입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비용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몇백만 달러짜리 미사일로 수천 달러짜리 드론을 격추하던 시대는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 몇 달러의 전기로 적의 무기를 공중에서 증발시키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습니까? 당연합니다. 레이저로 전쟁을 한다고? 이건 SF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의 존재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기술이 현실이 되었을 때 누가 비용을 통제하게 되는가? 현재 이란은 샤헤드 드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대량 생산하여 상대에게 비싼 요격 미사일을 쓰게 만드는 비용 소모 전략이죠. 실제로 이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수천 달러짜리 드론을 막기 위해 수백만 달러짜리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용하는 구조. 이건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재정 압박을 유도하는 경제 전쟁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게임의 룰을 바꿔버립니다. 헬리오스라는 괴너지 레이저 시스템.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전력만 있다면 탄약이 무한대인 시스템입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있는 한 계속 작동하는 것처럼 이 무기는 에너지가 있는 한 계속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일상적인 비유로 바꿔보죠. 기존 전쟁은 총알을 사는 게임이었습니다. 레이저 전쟁은 전기를 쓰는 게임입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총알은 만들수록 비용이 증가하지만 전기는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낮아집니다. 이 순간 전쟁은 제조업에서 에너지 산업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란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변화는 누가 더 많이 만들 수 있는가에서 누가 더 싸게,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가로 전쟁의 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투자자라면 어느 쪽에 베팅하겠습니까? 드론을 수천 대 찍어내는 국가? 아니면 단 한 번 구축하면 거의 무한히 방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가진 국가? 여기서 또 하나의 전환이 발생합니다. 레이저는 단순히 파괴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빛의 속도로 도달합니다. 즉, 반응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기존 미사일 방어는 이렇게 작동했습니다. 탐지, 추적, 발사, 요격. 하지만 레이저는 다릅니다. 탐지되는 순간 이미 타격이 시작됩니다. 이건 마치 체스를 두다가 상대가 말을 움직이기도 전에 이미 체크메이트가 선언되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 기술이 완전히 확산된다면 과연 공격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닙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전쟁의 운영체제, OSN가 교체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일부만 사용되며,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지금은 그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아직은 실험처럼 보이지만 이미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드론이 공중에서 불타며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사용하는 레이저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파괴가 아니라 통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전략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값싼 드론을 대량으로 날려보내고 상대가 비싼 미사일을 낭비하도록 만드는 구조. 실제로 샤헤드 드론 한 대의 비용은 수천 달러 수준이지만 이를 요격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은 300만 달러를 넘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계산기 싸움이었습니다. 당신이 이란의 입장이라면 답은 명확합니다. 더 많이, 더 싸게 계속 보내면 됩니다. 상대는 결국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니까요. 실제로 이란은 약 2100대 이상의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공격 횟수가 아니라 소모전 설계의 결과입니다. 공격의 목적이 타격이 아니라 상대의 자원을 태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균열이 발생합니다. 만약 요격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진다면 이 순간 이란의 전략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헬리오스와 같은 레이저 시스템은 드론을 격추하는데 미사일이 필요 없습니다. 정의만 있으면 됩니다. 한번 발사할 때 드는 비용은 몇 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란은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제 방패가 아니라 레이저 커터를 들고 있습니다. 돌은 계속 날아오지만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닙니다. 전략 자체가 무효화되는 순간입니다. 더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기존 방어 시스템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탐지하고 추적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요격합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일부 드론은 이미 목표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다릅니다. 탐지되는 순간 바로 타격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마치 방어가 아니라 즉시 삭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란은 왜 여전히 드론에 의존하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군사 인프라는 이미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공격 능력의 약 80%가 손실되었고 미사일 발사대의 60%도 파괴된 상태입니다. 남은 것은 대량 생산 가능한 드론뿐입니다. 즉, 드론은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카드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카드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황은 더 위험해집니다. 드론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란은 더 강한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빠르고 더 파괴적인 무기, 혹은 전혀 다른 형태의 비대칭 전략. 전쟁은 항상 한 단계 더 위험한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이건 단순한 중동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다른 국가들도 이미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비용 공격 대 초저비용 방어.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전 세계 군사 전략이 다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건 누가 더 강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는 것. 이제 전쟁은 힘이 아니라 효율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룰을 먼저 바꾼 쪽이 거의 항상 승자가 됩니다. 헬리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비용을 뒤집는 시스템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레이저는 최소 60kW 이상의 출력으로 드론의 외부를 태우고 내부 센서까지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출력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 무기는 탄약이 필요 없습니다. 기존 무기는 발사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미사일 한 발, 포탄 한 발, 모두 재고이며 모두 돈입니다. 하지만 헬리온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즉, 전기가 공급되는 한 계속 작동합니다.
이걸 더 단순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미사일은 소모품입니다. 레이저는 인프라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업구조 전체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보죠. 기존에는 방어를 강화하려면 더 많은 미사일을 생산해야 했습니다. 즉, 공장과 공급망, 예산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다릅니다. 한번 설치하면 그 다음부터는 전력 비용만 남습니다. 이 순간 전쟁은 제조 경쟁에서 에너지 경쟁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더 많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 이건 더 이상 군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력망, 에너지 기업, 심지어 반도체까지 연결됩니다. 레이저를 정확하게 쏘기 위해서는 고출력 광학 시스템과 정밀 제어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AI 플러스 에너지 플러스 하드웨어가 결합된 복합 시스템입니다. 일상적인 비유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과거 무기는 망치였습니다. 지금의 레이저는 스마트 공장 로봇입니다. 망치는 힘으로 부수지만 로봇은 계산해서 제거합니다. 헬리오는 이미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사용해 목표를 추적하고 타격합니다. 인간이 방향을 지정할 수는 있지만 실제 교전은 시스템이 처리합니다. 이건 중요한 신호입니다. 전쟁에서 인간의 역할이 점점 감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비용뿐만 아니라 속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빛의 속도로 타격이 이루어지는 순간 대응 시간은 사실상 0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변수 자체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로키드 마틴은 헬리오스가 향후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력은 더 올라가고 정확도는 더 높아지며 적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즉, 지금은 시작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미 방향은 명확합니다. 비용은 내려가고 효율은 올라가며 확장은 계속됩니다. 이 구조는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아닙니까? 맞습니다. 반도체 산업과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비싸고 제한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은 급락하고 성능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레이저 무기도 같은 경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당신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기술이 아니라 스케일이 작동하는 산업이라는 것. 더 많이 배치할수록 더 저렴해지고 더 강력해집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기술이 충분히 확산되면 과연 드론이라는 무기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올지도 모릅니다. 헤리오스가 파괴의 상징이라면 오딘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 무기는 드론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눈을 멀게 만듭니다. 오딘은 레이저를 사용하지만 목표를 직접 파괴하지 않습니다. 대신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 센서, 유도 시스템을 교란시켜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드론은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일상적인 비유로 바꿔보죠. 헬리오스가 총이라면 오딘은 상대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연막입니다. 둘 다 효과적이지만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굳이 파괴하지 않을까요? 답은 비용과 효율입니다. 드론을 완전히 격추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와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력화만 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목표를 타격하지 못하면 그 드론은 이미 실패한 것이니까요. 즉,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전략입니다. 이건 전쟁이 점점 더 정밀 경제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딘은 이미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US, STU에 설치되어 있고 실제 작전 영상에서도 그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 뒤에서 이 시스템은 조용히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장의 결과를 바꾸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전쟁은 이제 보이지 않는 레이어에서 결정됩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강하게 때릴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얼마나 정확하게 무력화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오딘은 단순한 보조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교전 개념입니다. 적을 파괴하지 않고 작동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 개념은 드론뿐만 아니라 유인 항공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종사의 시야를 방해하고 센서를 교란하면 공격 자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건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점점 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공격, 파괴되지 않지만 무력화되는 시스템.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전쟁의 정의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헬리오스와 오딘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는 파괴하고 하나는 무력화합니다. 이 조합은 마치 컴퓨터 보안 시스템과 같습니다. 바이러스를 삭제하는 백신과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방화벽. 둘이 결합될 때 시스템은 거의 완벽해집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조합이 완성된다면 과연 어떤 공격이 통할 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드론의 미래는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이저 경쟁에는 미국만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게임은 더 이상 미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등장하면서 레이저 전쟁은 경쟁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이언 빔. 이 시스템은 헬리오스보다 더 강력한 약 100kW급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단순히 드론이 아니라 로켓까지 요격하도록 설계된 방어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국경 지역에서는 발사된 로켓이 몇 초 만에 공중에서 사라지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많은 분석가들이 이를 레이저 요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아무리 빨라도 몇 초의 지연이 있습니다. 탐지하고 계산하고 발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다릅니다. 발사와 동시에 도달합니다. 이건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제거에 가깝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존 방어는 날아오는 공을 잡는 것이고, 레이저는 공이 날아오자마자 공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방어의 개념 자체를 바꿉니다. 아이언 BM은 두 개의 고출력 레이저를 동시에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레이더와 지휘 통제 시스템이 결합되어 다양한 환경에서도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비나 구름 같은 대기 조건에서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레이저 기술이 실험 단계를 넘어섰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이 시스템이 아직 실전에 완전히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2024년 가을 이미 수십 대의 드론을 격추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왜 숨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안 기술은 공개되는 순간 대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레이저 무기의 진짜 힘은 성능이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상대가 정확히 무엇을 상대해야 하는지 모르면
전략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건 정보전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전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미국의 헬리오스, 오딘, 이스라엘의 INBM,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레이저는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라 현재의 경쟁 무기입니다. 이 순간부터 다른 국가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국, 러시아, 심지어 중동 국가들까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 없이 버틸 수 있는가? 답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버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장의 기준을 바꾸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더 강한 무기를 가진 쪽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진 쪽이 이깁니다. 그리고 이 경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상과 해상을 넘어 다음 전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주입니다. 전쟁은 더 이상 지상이나 바다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 위, 보이지 않는 궤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위성을 이용해 이란의 미사일 발사를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위성은 로켓이 발사되는 순간 발생하는 열 신호를 감지합니다. 이건 단순한 탐지가 아닙니다. 발사 위치가 즉시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을 통해 미사일 발사 후 약 4분 이내에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기존 전쟁 개념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왜 가능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보가 지상이 아니라 우주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보죠. 기존 전쟁은 CCTV 몇 대로 도시를 감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위성으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상황입니다. 숨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위성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상 레이더, 통신 네트워크, 그리고 AI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위성이 열 신호를 감지하면 AI가 이를 분석하고 가장 가능성 높은 발사 위치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은 단순합니다. 좌표가 전달되고 타격이 이루어집니다. 탐지 화살표, 분석 화살표 공격이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됩니다. 이건 중요한 변화입니다. 전쟁이 더 이상 반응이 아니라 거의 자동 실행 단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 시스템을 가진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차이는 얼마나 클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한쪽은 숨을 수 있고 다른 한쪽은 항상 드러납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격차가 아니라 정보 격차입니다. 그리고 정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교전, 더 많은 발사, 더 많은 패턴이 쌓일수록 AI는 더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이건 마치 자율주행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정하지만 데이터가 쌓일수록 인간보다 더 잘 판단합니다. 전쟁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전쟁의 핵심 자원이 무기에서 데이터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변화는 레이저와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레이저는 빠르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위성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즉각적인 타격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 둘이 결합될 때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탐지와 파괴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 이건 단순한 기술 결합이 아닙니다. 전쟁의 네트워크화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장악한 쪽이 항상 승리합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란처럼 제한된 위성 능력을 가진 국가가 이 구조 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답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거의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제 숫자를 보면 모든 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레이저 한 번 발사 비용은 약 3달러부터 5달러까지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한 발은 300만 달러 이상입니다. 이 차이를 단순히 비교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의 미사일 비용으로 수십만 번의 레이저 발사가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효율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의 경제 모델 자체가 붕괴되는 순간입니다. 과거에는 공격자가 유리했습니다. 저렴한 무기로 비싼 방어를 유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입니다. 방어가 더 저렴해지고 공격이 더 비싸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기존 군수 산업은 소모형 비즈니스였습니다. 미사일을 생산하고 사용하고 다시 생산하는 구조. 하지만 레이저는 다릅니다. 한번 구축하면 이후에는 유지 비용만 발생합니다. 이건 소프트웨어 모델과 유사합니다. 초기 투자 이후 추가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 순간 전쟁은 캐펙스 게임으로 변합니다. 초기에 얼마나 큰 투자를 하느냐가 장기적인 지배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특정 국가에 유리합니다. 안정적인 전력망, 강력한 기술 기업,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능력.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국가만이 이 게임에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군수 산업과 에너지 산업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레이저 무기는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라 전력 소비 장치입니다. 즉, 전쟁 수행 능력이 에너지 생산 능력과 직접 연결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미래 전쟁은 석유가 아니라 전력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전력은 단순한 양이 아니라 안정성과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레이저는 전력이 끊기는 순간 즉시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새로운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는 것이 곧 방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전략이 됩니다. 즉, 전쟁의 타겟이 바뀝니다. 기지, 병력, 무기에서 발전소, 전력망, 데이터 센터로. 이건 전쟁이 점점 더 인프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당신은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혁신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 이동의 시작이라는 것. 방위산업, 에너지 기업, 반도체, AI. 이 모든 산업이 하나의 축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진짜 권력을 쥐게 되는 것은 누구일까요? 무기를 만드는 기업일까요? 아니면 그 무기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를 가진 쪽일까요? 답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본 것은 단순한 무기 발전이 아닙니다. 이건 전쟁의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는 과정입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면 변화는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총이 활을 대체했고 미사일이 총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이저와 위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하나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과장된 기술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일부만 사용하는 실험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표준이 됩니다. 지금 레이저는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중동의 충돌은 사실 미래 전쟁의 베타 테스트에 가깝습니다. 헬리오스, 오딘, INBM, 그리고 위성 기반 탐지 시스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전쟁은 점점 더 자동화되고 네트워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끝은 어디일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전쟁은 점점 더 인간의 영역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결정은 알고리즘이 내리고 타격은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며 정보는 우주에서 내려옵니다. 인간은 점점 그 사이에서 감독자 역할만 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닙니다. 권력의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병력과 무기가 권력이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에너지, 네트워크가 권력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장악한 쪽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군사 영역에만 머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그대로 민간 산업으로 확장됩니다. 에너지 효율, 자동화 시스템, AI 기반 의사결정.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시스템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즉, 전쟁에서 시작된 변화가 결국 시장을 바꾸게 됩니다. 이건 항상 그래왔습니다. 인터넷도, GPS도, 반도체도 모두 군사기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이저와 우주 인프라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에 서야 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건 포지셔닝의 문제입니다. 이 흐름을 단순한 뉴스로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 변화로 이해할 것인가?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의 방향을 이해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항상 보이는 것보다 먼저 구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그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전환 속에서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The ones who recognize the current before is becomes a wave are the ones who shape the future.